네, 잠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준칙에 의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물 포함한 음료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과총 광주 전남 지역 연합회 최영국 회장님께서 기획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광주 전남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영국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과학기술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여수울 김혜재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곳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여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백신 주사 접종이 높아지고 있으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추가 백종 접종을 마친다면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며 여수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김혜재 의원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어려운 시기에 함께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한국과학기술단체 지역연합회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영 교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는 먼저 여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에 대하여 그동안 쭉 연구하고 토론해 오셨던 박기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범희승 교수님의 차장으로 이순영 SGENG 회장, 조병록 순천대 공대 학장님,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소 허재영 박사,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 정광신 과장님을 모시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광양망권의 전략과 탄소 중립 자치기구 특별법 제정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국가의 탄소 중립을 대비해서 전라남도 미래산업기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만큼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김혜지 의원님이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사를 해주신 최영국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토론회는 토론인 관계로 국민 의례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혜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축사 뭐 이런 게 길면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산단, 우리 공장장님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미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양만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여수 발전, 지속 가능한 산단을 꿈꿀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이슈, 시대 정신을 어떻게 구현을 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전쟁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가 개최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여수 산단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지역을 기후변화 선도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고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지속가능한 산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수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박기영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또 우리 연구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본 토론에 앞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여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 관련해서 박기영 교수님을 소개하겠고요. 먼저 토론으로 자장이신 범희승 교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모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 범희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탄소 중립, 우리 김혜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제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쭉 활동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이런 토론회 또 이런 포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 정말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김혜재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박기영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의원실과 함께 이렇게 쭉 영역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 토론을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교수님 소개 안 해도 다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이제 과학기술총 이렇게 정책을 맡으셨고요. 이제 순천대학에서 대학원장 맡으시면서 정말로 전방위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인 탄소 중립에 대한 연구도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애써서 공부하신 내용 좀
같이 공유해 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좀 불을 꺼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저희 연구 중간 보고를 좀 드리면 중간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우리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인류의 생존이 유지되느냐의 여부는 탄소 중립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가 탄소 중립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고 또한 전 세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 탄소 중립 과제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수의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오늘 토론의 배경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수의 상공회의소가 발주를 해서 제가 이제 이 과총의 자문을 좀 받으면서 기후변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자문을 청취하는 그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전 세계가 이제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노력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각 나라가 이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말로 해도 정말 했느냐라는 걸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 2021년 지수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이 빨강색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과가 높지 않다라고 하고요. 등수를 매겼습니다. 미국이 사실 꼴찌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나아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런 순위이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옛날에 기후 악당 들었을 때보다는요. 그러면서 우리 글래스고우에서 지금 COP26을 했었는데 COP26을 준비한 영국은 성과 지수 2위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래스고우에서 그걸 할 수 있고 명분이 좀 있었던 거죠. 국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2018년이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보면은 이 선진국들은 2010년 아마 2000년대 말부터 상당히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 신흥 경제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8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점점 줄일 것 같고요. 물론 그간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1인당 배출이 제일 많은 건 분명 선진국이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바로 COP26, 28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전기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전남 동부권 이 광양만권이 성공하면 전 세계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성공 스토리를 만듭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철강과 이 화학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요. 도로 수송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수송 자동차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부탄 이런 나라는 이미 탄소 중립에 성공한 나라로 해당이 되고요. 이 유럽의 일부 국가는 뭐 40년, 45년에 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50년에, 거의 전부 50년에 선언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탄소 중립 선언할 거라고 별로 전 세계가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탄소 감축하겠다라고 해서
온난화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국제기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평가했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년에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달성할 가능성 별로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감축을 하면은 아마 국내 탄소 감축은 한 3도씨 정도 기여하겠고, 국제적으로는 이게 한 4도씨인데요. 4도씨 범위밖에 그러니까 1.5도씨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가 목표를 제시를 하지만 정책적 수단이 옳았느냐 그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상당히 어렵게 도출을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COP가 열리면 내년도에 다시 이 NDC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아마 다시 제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보다도 더 강한. 그러면 각 나라가 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 보면 절대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 투자가 미흡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가 GDP 대비 세계 2위 국가,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위이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투자가 저조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간의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던 것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광양만권의 에너지 산업 현황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제가 한국의 최종 에너지 분야하고 광양만권 이렇게 따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아니 광양만권이 아니라 전남을요. 그러면 한국의 최종 에너지는 산업 부분에서 62%인데 전남은 90%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산업 부문 중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석유와 유연탄 이런 겁니다. 유연탄은 이제 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석유는 원료로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에서는 석유와 화학의 이 비중이 아까 앞에 에너지원 비율처럼 90%가 나옵니다. 90% 넘게 나오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리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발전, 철강, 석유화 이런 순위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남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경제학자한테도 보여줬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 전남의 산업 비중은 국가 전체적으로 한 4~5% 합니다. 여기 기초 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전남 아까 그 김혜지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남중권의 그 온실가스를 18점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전남만 보면은 12.4%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과 철강만 보면은 이게 전남의 비중이 이게 21.3%, 20%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실가스는 이거에 비해서 여기서 보시면 12.4%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전남에 있는 석유화학 철강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온실가스가 배출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서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광양만권의 이 어떤 산업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한 이 경쟁력을 이제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 흐름에서 제대로 적응해서 성공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철강이 43%, 화학이
17%, 그리고 이제 전기 뭐 이런 부분에 16.2%인데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강은 아마도 그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화학은 이제 원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양만권 지자체별로 본다고 하면 광양시는 온실가스의 44.5%를 내고 있고요. 광양시는 그래서 산업공정에서 78%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그리고 여수는 전남의 39.8%가 40%인데 이 40%가 에너지 원료에서 나오고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맞춰보면은 전남의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어떤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기업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업체들은 그간에 이제 정부가 아까 그 NDC 이게 좀 과도하다 뭐 이런 뉴스가 신문에 많이 났지만 전남의 기업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고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온실가스 감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찬성한다. 이거 거의 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찬성하십니다. 이거는 글로벌 무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진행한다가 17%고요.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합치면 한 50%. 그러니까 아직 준비는 덜 됐지만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축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느냐, 적극적 약간 동참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두 개 8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제 준비도 하고 많이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설 투자 등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 경영 등 이런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 교육과 이런 것 부분. 그다음에 이 연구개발비 지원 등 이런 거하고 세제 감축 등 이런 지원들. 그러니까 할 의사가 있고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맞춘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녹색 금융 등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을 해주고 연구개발과 이런 걸 같이 하자.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둘 것이냐라고 했더니 에너지 효율 관리, 수요 관리를 우선하겠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사실 디지털화라든지 인공지능으로 해서 효율화시킨다든지 하면은 더 다른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좀 두고 싶다. 이게 50%가 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생산 결합하겠다라는 게 이런 거하고 여기 이제 화학 산단이 많기 때문에 저탄소 연료를 좀 바꾸겠다. 원료를 좀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특히 역점을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 저탄소 연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 세 번째가 석유화학 산단이기 때문에 탄소의 포집, 활용 이런 부분을 또 높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높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부분에 역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에너지 알리 100 이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반이 없어서 그런지 없다 이런 계획이 높게 비중이 나왔고요. 알리백을 한다고 하면 어떤 대상의 협력자가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에너지 기업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가 영향을 미치겠느냐?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비중이 뭐 한 90%에 달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미칠 거라고는 생각한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여수 산단의 이 문제를
이제 이게 지역 사회와 여기 정치권도 계시고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여기 대학도 있고 뭐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조사한 거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시대 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의 미래는 이게 글로벌하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연관 기업들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과 함께 있어서 이거의 트렌드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 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기업체들이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 효율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이야기하셨었는데 그걸 역점을 뒀는데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도 바로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가 미치는 영향이 40% 이상 되고 재생에너지 쓰는 것 또한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효율화 부분에는 3D 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화, 공정 개선, 인공지능 등 이렇게 모터 개선 등 뭐 여러 가지가 효율화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술 성숙도가 가장 이게 높거든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것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고 향후 시장 진입 전 단계의 기술들이 있지만 CCUS라든지 수소 기반 연료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 진입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성숙해야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기술들도 이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거는 며칠 전에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사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런 것에 이 비용이 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절감되고 있는 거는 기하급수적입니다. 비용이 떨어지는 건 지금 그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 재생에너지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고 효율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인하되고 있는 추세로 가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높은 기여도가 높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용할 분야는 이것도 맥킨지 보고서인데 맥킨지가 미래 기술로 보고한 부분은 물론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면 전기화하는 거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이렇게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화하는 거라든지 수소를 이용한 거라든지 이제 탄소 포획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의 기술이고요. 또 새로운 분야로는 이제 농업에 상당히 근래에 들어서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의 원유 재료를 바이오 나프타 등 재료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 계획에 보면은 바이오 나프타를 100% 쓰겠다 그래가지고 화학 기업들에서 그거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성명서 내시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 분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래 기술로 좀 보고 있는 게 추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드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성의 그 글로벌 이정표라고 하는 표가 나왔는데 철강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철강과 앞으로 이 화학은 물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술들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목하고 있고요. 그 철강과 이제 뭐 아까 이제 포스코에서 나오셔서 포스코의 계획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철강에 있어서는 이제 2030년에는 아마도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방법들을 좀 개량해서 쓰겠지만 2050년 들었으면은 CCUS나 탄소 포집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수소 기반으로 수소환원 제철 방법을 쓴다든지 하는 게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학은 이제 CCUS 분야가 상당히 이제 큰 기술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철강 제조에도 이 수소를 이용한 직접
수소 환원 등 이런 부분이 중요한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제 기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전기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기반 연료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소를 우선 뭐로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기술들이 이제 현재 시장 진입 전 단계의 기술을 어떻게 이제 성숙시켜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까지 발전시키느냐 그런 로드맵들이 있고요. 수소 사용은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수소 생산 이정표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정표를 보시면 2050년까지의 수소 생산 이정표에서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수소를 거의 수입한다, 뭐 호주에서 수입하겠다라고 하다가 근래에는 외국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자급률을 60%로 하되 외국의 생산 거점을 40개로 만들어서 수소를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는 이제 이제 태양광 등 이런 걸 이용해서 상용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되 중공업에서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소가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소형 차량 등을 사용되는 전기 이런 부분에서 수소가 많이 쓰일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석유화학 이제 화학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CCUS인 것 같습니다. CCUS의 기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도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요. 상당히 뭐 탄소를 포집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어떻게 탄소를 활용할 것이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했었던 건데 아직 뭐 기초 원천 단계의 기술에 머무를 뿐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결국은 산업이나 수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소 생산할 때에도 LNG로 생산하더라도 반드시 CCUS를 통합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이제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이제 민간과 기업이 다 합쳐서 앞으로는 뭐 GDP 대비 2030년에 한 뭐 4.5 지금 이 GDP 대비 세계 평균이 한 2.5%인데 우리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앞으로는 4.5%까지 증가해야 될 정도로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 신기술을 얼마나 잘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 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만권에 특히 여수의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순전히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제안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기술을 어느 하나를 접목해서 뭐 수소 환원 제철만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술들도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도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에 40% 목표고요. 아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순위가 50등 뭐 이렇게 받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이 자연 구조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낮게 받았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어느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 각각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 다 다르고 언제는 뭘 몇 퍼센트 언제는 뭐 어느 비중을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조합과 비율과 이런 거를 다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 산업에 맞게 전체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앙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걸 조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이런 거를 종합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R&D를 하고 현장 실증도 하고 설치도 하고
뭐 다 적용해보고 해야 되는데 중앙에 연구소가 있고 현장에는 뭐 공장만 있다고 하면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연구소도 현장에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증도 하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지역 완결적 탄소 중립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뭐 생태계적인 문제라든지 연료 문제라든지 뭐 배출 제로 이동이라든지 건물 뭐 산업 전환 다 포지 이산화탄소 포집 탄소 중립 에너지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는 거 금융 문제 생활 스타일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결정하는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에서 결정하자.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자라는 게 지역 완결적 탄소 중립 구조를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범위는 지금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 범위는 재설정하면서 향후 남중권 메가시티 발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 권한을 부여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에 여기 여수산단을 처음 만들 때 여러 기반 시설을 했던 것처럼 공공 인프라 구축을 하되 그거는 그린 뉴딜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면서 디지털화, 빅데이터 이용 등 이런 수요 관리와 효율화를 하되 국가 R&D도 여기에 맞춰서 그 블록 펀딩이라고 있거든요. 포괄적 자금을 주는 방법 그런 거를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로드맵들이 있지만 그걸 지역에 맞게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이게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이게 COP가 강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전환, 기업 전환, 산업 전환, 지역 전환 그래서 기회가 많은 지역을 만들자 이런 취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광양만권 탄소 중립 국가 선도 사업을 여기서 해보면서 지역 완결적 구조를 가지려면 특별자치지구라든지 탄소 중립 특별지구 뭐 이런 게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거로 믿고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역에서 하자. 지역 기업들과 함께 지역에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특별자치, 지역의 특별자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지구, 지역 뭐 이런 거를 하고 강원도도 지금 이걸 특별자치 첨단산업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을 좀 기후변화 특별자치 뭐 도는 아니니까 자치 뭐 이런 뒤에 뭐가 붙던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산업적 범위는 예전에는 그래서 자본 집약적 장치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다변화되면서 분산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수직적 그 기업 구조가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소 중견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산업 범위를 넓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업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산업 현장 기술 적용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인프라 또 수소 생산 수송 인프라 이런 것들이 또 실증 파이프라인 저장소 이런 것들을 지역 인프라로 구축하자. 지금 뭐 수소 충전소 이런 것만 지역 인프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산단에는 다른 이런 거의 인프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의 그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내놓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말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코에서 방식은 다 이제 뭐 전략은 개발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발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유사하게 이게 사브가 수소환원 제철의 방식을 2045년에 상용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용화 마일스톤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수소환원 제철로 해서 만든 촛대입니다. 촛대.
촛대, 이 촛대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입 만들어 갖고 뭐 생산해보는, 이게 생산이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화학 산업도 아까 제가 바이오 나프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화이트 바이오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린 바이오텍, 그린 나프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갈 텐데 전남에서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린 바이오 이용한 그린 화학 산업은요. 그래서 그린 화학 산업의 개요를 제가 그냥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개요만, 그림만 좀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육지와 바다에서 그린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 나프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한 바이오 나프타 소재를 원료로 이용해서 렛제로라는 제품을, 브랜드를 LG화학이 생산해서 수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바로 이 흡습성, 흡수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기저귀 원료 뭐 이런 거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 소재 이런 건 에너지 크랍이라고 하는데 아까 바이오, 그러니까 그린 화학 산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쓸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갈대 가지고 해볼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아직 이게 한때 제가 전공 분야가 이쪽 분야인데 이런 분야가 특히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때 엄청나게 연구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가면은 이쪽 분야 연구비가 얼마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비건 식품, 비건 제품, 뭐 가죽 제품, 비건 화장품 원료 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그린 화학 산업과 이런 비건 산업 이런 것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전남의 농업도 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이오 폐기물 수소하고 그다음에 블루 탄소, 해양을 이용한 이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서 이 여자만의 잘 발달되어 있는 갯벌을 잘 보존하고 풍경을 잘 이용해서 생태 관광까지 바다를 잘 보존해서 이런 것까지 결합한다고 하면 광양만과 산업과 생태 관광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좌장님이 여기 와서 서 계십니다. 제가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고요. 제가 여기 뒤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뒤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에너지기술 국가연구개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내용을 제가 전에 들을 땐 2시간 내용인데 4배속으로 영화 여러분 돌리면 소리 들립니까? 4배속으로 돌리신 겁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패널 하실 4분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이순영 회장님 앉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학장님 앉으시고, 허 박사님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저쪽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럼 발족식이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토론은 원래 다 발표하시고 또 재차 또 이렇게 토론하고 또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토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시간이 이제 20여 분밖에 없기 때문에 각 패널들께서 그냥 5분씩만 발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박기영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하시던 그런 이제 공부하시던 그런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영 성강 엔지니어링 회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이순영 회장님은 지금 광주시에서도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장을 같이 하고 계셔서 이쪽 분야에 지금 사실은 평생을 이 분야에 바치셨죠. 5분입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순영입니다.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평생을 에너지 분야 또 탄소 중립 쪽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박기영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조서와 발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한 5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좀 제 의견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경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생각은 어떤 건가를 잘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우리 여수 광양만권의 생각과 전국에서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은 다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런 논의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50년 저희들이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2018년 기준 2030년에 NDC,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을 40%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요즘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주 느끼고 있는 부분이, 탄소가 나오지 않는 거가 무엇이냐.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저희들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바이오, 지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태양광의 설치 그 속도라든지 한계, 풍력 발전, 또 전력회사의 전력 개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또 약간 전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수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수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제 수소인데, 우리 여천 여기 지금 여수 산단도 보면 부생수소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소의 목표는 그린 수소입니다. 완전히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완전히 그린 수소로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 그것들을 개질하는 과정인데,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독일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의 전 단계로, 예를 들어서 뭐 세일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LNG라든지 이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든지, 이 중간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대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들이 거론하기 힘든 부분인데, 원자력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은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강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수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무탄소라고 얘기한 것은 그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느냐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300년 이상 화석연료 시대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무탄소로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인데, CCUS라고 얘기하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고, 또는 그걸 또 남는 것을 지하에 매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광양만권이나 이쪽은 특히 광양제철이라든지 이 산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거나 이동하는 기술, 아까 파이프라인이나 또는 선박이라든지 각종 뭐 차량이라든지 이걸 또 이동하는 기술도 굉장히 앞으로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또는 판매를 하거나, 그래서 아주 그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는 품질이 좋은 것은 오히려 그걸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뭐 지하 1km 이하의 어떤 안반층에다 잘 저장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오히려 미래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화석 연료를 어차피 그걸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완전히 무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다. 그래서 CCUS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것과 그 중간 과정에서 수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활용하는 기술을 잘해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그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이 한 분 더 있으시니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정책 제안 학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패널 발표해 주실 분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허재용 박사님이신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6분 드릴게요. 1분 더 드려서 이제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허재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하시죠. 여기서 하시겠어요? 네.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네, 포스코 2050 탄소 중립과 대응 전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번 캅26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 중립을 선언해서 글로벌하게는 타결이 어느 정도 안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사나 투자가의 직접적인 요구가 기업한테는 훨씬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사 중에는 탄소 중립 이행에 협력이 가능한 철강사하고만 거래하겠다. 저희에게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투자 적격을 판단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수소환원 제철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철강 회사 이렇게 알고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수소 LNG 사업을 하려는 회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수소환원 제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공정을 탄소 중립으로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소환원 공정을 상용화해서 탄소 사용 자체를 제로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CCUS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CCUS는 대량 감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량 감축하려면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저장했을 때 거기에서 CO2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지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서 안전 관련된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CCUS 중에 CC, 카본 캡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정 부생가스에서 CO2를 분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CC, 카본 캡처 설비를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그 설비 이름이 PSA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CUS 가지고는 결국은 탄소 중립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소환원 제철로 이동하고 있고 이것은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글로벌 철강사들이 동시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혁신 기술인 파이넥스 공정을 이미 상용화해서 200만 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하이렉스, 하이드로전 리덕션의 줄임말인데요.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을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산업부의 그린철강위원회에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30년에 100만 톤 규모의 시험 플랜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SSAB에서 한 것은 1년에 100톤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설비죠. 근데 100만 톤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상용화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은 현재 글로벌 기업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소환원 제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재생에너지 전력과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그린 수소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현재 고로 전로 체계의 제철 공정을 장차 하이렉스 공정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3,800만 톤의 조광 생산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는 연간 그린 수소가 약 370만 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린 전력이 4기가, 원전으로 따지면 원전 4기가 1년 동안 돌아가야 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대규모 그린 수소 확보를 위해서 2050년에 50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겠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2021년 9월 8일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스코, 현대차, SK 3사가 공동 의장사를 맡았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LNG선과 같은 암모니아선, 수소선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와서 국내에 저장을 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호주, 중동, 남미 등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확보할 예정인데 박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린 수소는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수소 생태계를 미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선 부생수소 혹은 그레이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태계를 우선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설비가 현재 7,000톤 규모인데 이것을 7만 톤 체계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내용 중에 그린 수소 투자가 아니면 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레이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생태계를 우선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린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수와 광양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레이 수소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우선 특별지구로서 이 지역이 수소 혁신 클러스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고요. 이 철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동차 만들 때 철강, 알루미늄, 탄소 섬유, 마그네슘 갖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철강 1톤 만들 땐 2톤이 온실가스가 나오지만 알루미늄, 탄소 섬유, 마그네슘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사이클링 비율도 철강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자동차, 로봇, 가전들의 기계 장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강은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적이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소재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는 이런 철강제를 만들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용 소재, 배터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만 양극재, 음극재, 리튬을 생산합니다. 2030년에 22만 톤,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결국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고 고용 대전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기술 개발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저희 기업들 사이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부터 수소환원 제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 제철 R&D에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린 수소에는 이만한 돈을 넣고 있고 기존의 산업에다가 CCUS를 붙이는 거에 세액 공제를 이만큼씩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은 결국 그린 전력과 그린 수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것인데요. 이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2050년에 그린 수소를 1kg 만드는데 1.18불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올해 111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뭐냐 하면 원 디케이드, 10년 안에 수소 1kg를 1불에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린 수소는 아닙니다. 이건 그린 수소겠지만요.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 1불 생산하더라도 그거 액화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2불의 수송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3불, 미국은 1불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경쟁력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험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수소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이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입니다. 이 험버사이드가 지금 보시는 탄소 중립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기존에 있었던 전력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CO2를 북해 유전으로 보내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수소혁신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어디가 최적지냐? 저는 이 광양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미 수소철도와 수소공항이 있고 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로 이동할 수 있고 하동군에 있는 남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나중에는 수소터빈 발전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CCUS 그리고 수소를 함께 가공할 수 있는 단지로 여수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큰 수소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수소 도시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광역 전력 공급 센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광역 데이터 센터, 광역 모빌리티 센터. 여기 모빌리티에는 수소차,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반 에어 모빌리티. 현대차가 만든 날아다니는 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광양제철소 옆에는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LNG 터미널은 앞으로 수소 터미널로 변화될 수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허브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수소 허브는 싱가포르에 뺏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시아 허브는 한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곳이 바로 광양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는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대세가 될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그리고 식품 안전, 보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출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땅이 없어도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바이오 나프타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 이 지역 일대를 근데 이런 농장을 만드는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와 그린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양만권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수소혁신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참 막 지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중단할 수 없을 만큼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계신 많은 산업계에서 오신 회사에서 오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자랑 많이 하실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조병로 학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요즘 특별히 우리 지역에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정책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공대 학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그 대학이 입학 자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공과대학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해서 재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우리 지역을 우리 대학과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총장님이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7월부터 저희 교수 10분하고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5분하고 해서 15분 정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정책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의 탄소 배출은 산업 부분에서 1위입니다. 전국 1위. 다 알고 계신 말씀이겠죠. 탄소 배출이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배출이 1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얘기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철강이랄지 화학이 매출이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되고 종업원도 한 5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산업이 위기에 처해 버리면 우리 지역 경제랄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 또 굉장히 이익이 올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 지역하고 우리 대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매년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부터 F등급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14개 기업이 이제 기후 변화 쪽엔 A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이제 못 받게 되는,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봉구가 유일하게 이제 기후 변화에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는 처음이죠.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탄소 공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존 전략을 아주 치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철강과 석유화학 이런 산업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탄소 중립을 2030년 또 2050년, 사실 2030년이 앞으로 이제 가장 다가오는 이제 화제 아니겠습니까? 뭐 40% 정도 줄이라, 뭐 이런 것들이 현재 2030년에 되어 있고요. 2050년 이제 제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강양만권의 어떤 이제 산업적인 이제 탄소 중립 특화 단지라는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겠다. 특화 단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한번 제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이제 특화 단지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포스코에서도 이제 수소 환원 제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CCUS에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화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R&D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수소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여기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소재 부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은 소재 부품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한 소재 부품을 갖다가 육성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탈탄소, 그러니까 저탄소로 가면서 결국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그런 이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러한 철강 산업이랄지,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시간에 많이 쫓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은 우리 최영국 회장님하고 김혜재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폐회사 겸 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이제 나아갈 방향 겸 먼저 최영국 회장님께서 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재 의원님 시간을 너무 짧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토론을 하면 한 3시간 잡는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또 포럼 또 출로 측정 시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하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선언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좀 출범했다는 데서 오늘 그 뜻깊은 자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전라남도의 수소 연구소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에타 면제를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소 연구소 설립과 탄소 중립 선언이 이루어진다면은 여수시가 광양만권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박기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 자장 맡아주신 우리 범희승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내년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한번 기회가 더 있으면은 탄소 중립 선언과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함께 포럼을 하기로 저는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토론은 3시간 하면 이게 지루해서 안 됩니다. 딱 1시간에 끝내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이 4대 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을 좀 연세 드시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인간 사는 이치를 꿰뚫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핵심 철학이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라고 하는 게 핵심 철학입니다. 궁하면은 절박하면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은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면은 길이 다시 생기고, 길이 다시 생기면 오래 간다. 이게 이제 주역의 전반적인 철학인데,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지금 그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지금 모색하는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에 세계 의원 연맹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회의장들이 오셔서 발언을 하는데, 기후변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국회의장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미 기후변화는 이제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큰 이슈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변할 거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변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고 선도해 나가면은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이 변화가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결국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가 삶으로 해서 세계 위기에서 세계를 구해내는 큰 역할을 우리 이 지역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 산업체,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치권, 학계 모든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에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큰 2가지 행사가 있는데 일부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여수 탄소 중립에 대한 토론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